안녕하십니까? 영화 유부간 메일 많이들 기억하시죠? 27년 전, 그러니까 1998년이죠. 12월 31일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맥 라이언, 톰 행크스 주연의 이 영화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화제와 흥행에 모두 성공했던 영화였지요. 전화접속이 발달한 시대에 익명으로 온라인에서 서로에게 빠져드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기말 풍경이 정겹게 느껴지는 영화, 새로운 문명에 들떴던 때지요. 불과 30년 전인데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보이네요. 근 30년 된 영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문명이 태동하던 원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영화가 담아낸 풍경들에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난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디지털 문명과 함께했던 지난 30년. 무엇이 변하고 무엇은 변함없는 것인지 함께 읽어보시죠. 먼저 온라인 세상을 맞이한 삶의 공간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는 동네 서점의 퇴장을 다룹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밀려 동네 서점이 고사하는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서점 아마존에 밀려 뉴욕 링컨 센터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던 미국의 대표 서점 바른즈 앤 노블 맨해튼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거대공룡 서점 체인이 자취를 감추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바른즈 앤 노블은 지금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30개를 넘어 확장 중입니다. 1998년 당시에는 아무도 우리가 25년 후 바른즈 앤 노블을 응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풍경은 전혀 새로운 시공간이 생생하게 펼쳐진 것입니다. 주인공 조 폭스 그리고 캐슬린 켈리, 둘 다 뉴욕의 거리와 정취를 사랑하는 뉴요커들이죠. 우리도 그렇듯이 이웃에 살지만 서로 모르고 삽니다. 각자 슈퍼에서 장을 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같은 공원을 거닐면서 비슷한 뉴욕의 일상을 보내지요. 여기까지는 삭막한 도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건 전화 접속을 통한 이메일이죠. 캐슬리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이메일 채팅을 통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캐슬리는 우연히 채팅룸에서 조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와 문학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뉴욕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조의 아이디에는 뉴욕 152, 캐슬리는 샵걸이라는 아이디로 두 사람의 이메일은 회수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캐슬리는 어린이 전문 서점을, 조 폭스는 대형 네트워크 서점 사장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 폭스는 새 체인점을 준비 중이네요. 그 장소가 하필이면 캐슬린이 운영하는 서점 근처고요. 캐슬린의 서점은 작지만 그 동네를 상징하는 동네 명소지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데다 캐슬린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지만 대형 서점의 공시 앞에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인터넷 메일 친구 조에게 털어놓습니다. 조 폭스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대방에게 자신이 문제의 폭스북스 사장인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샵걸이 알게 된다면 영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관객들은 폭스북스를 증오하는 캐슬린에게 조 폭스가 어떻게 다가갈지 그의 고민에 동참하게 됩니다. 조는 일단 캐슬린과 만나기로 합니다. 궁금한 것이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캐슬린을 먼 발치에서 확인할 뿐인데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메일로 변명을 하네요. 그러고는 두 사람의 메일은 계속됩니다. 뜻밖에도 캐슬린은 변명하고 고민을 달래주는 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이 보이네요.
세 번째 풍경은 마음입니다.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기대와 설렘 가득했던 이메일을 열어보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그 당시의 이메일은 저마다의 새 이름이고 새 주소였지요. 오죽했으면 인터넷 공간을 불 켜진 세상, 온라인이라고 했을까요? 가능성의 세계였고 일종의 의지처, 피안으로 여겨졌다는 뜻이겠지요. 채팅에서 조가 캐슬린을 만나기로 한 카페 랄로 기억하시죠? 조가 캐슬린을 바람맞히는 설정, 이것은 가장 극적이고 문제적 장면이지요. 감독은 왜 두 사람의 첫 만남을 어긋나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세상에 처음 선보인 쌍방향 메신저에서 선남선녀가 마음을 열고 사랑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처럼 들립니다. 이메일에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도 터놓을 수 없는 진심을 담아낸 풍경, 참 순수한 모습이죠. 현실에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들 있지요. 고민이고 외로움이죠. 그걸 어떻게 이메일이란 전혀 생소한 채팅 공간에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지요. 이메일이 과학이라는 믿음,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편리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란 작동 방식, 무엇보다도 가상공간이라는 은밀함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면 이에 인간의 마음이 새로운 공간에 과학적 믿음과 편리함, 상호작용, 은밀함이 적극 반응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과 미래의 사회적 교감이 진화한 거지요. 그 결과 전혀 모르던 남녀 사이에 사랑이 시작된 뜻밖의 사건을 보게 되었고요. 재미있었던 그 장면, 조가 캐슬린의 바람맞힌 장면을 다시 보시죠. 영화적으로는 두 사람 만남의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죠. 그러나 유부간 메일에 주목해서 본다면 이메일의 존재를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낸 설정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 유부간 메일, 다시 말해서 메일을 받는다는 설정이 없다면 바람맞히는 설정은 할 수 없었겠지요. 영화가 오해를 풀고 해피엔딩으로 결정짓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유부간 메일은 유부갓 허트로 읽히네요. 캐슬린은 1시간이나 기다리는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 여자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반면 조는 누군지 알고 싶은 굴뚝 같은 남자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영상에 담는 것이 가능한 때가 왔다는 사실. 이메일이라는 시대적 포인트를 겨냥해 도회적 풍경과 버무려 사랑으로 풀어낸 것은 노라 에프론 감독의 예리한 문명적 시선을 보여줍니다. 멀리 갈 것 없이 편지 왔어요 라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반가움 그 자체였던 시절. 편지 온 것만으로 모든 것이 누그러졌던 기억처럼 말이죠. 그랬던 이메일이 어쩌다 거짓 정보와 광고가 넘쳐나는 스팸 소굴로 바뀐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전처럼 메일에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이메일에서 뜻밖의 만남도 새로운 사랑도 싹트지 않지요. 메일을 대신한 여러 앱들이 생겨나고 앱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별별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만남을 위한 앱들, 예컨대 범블이나 틴더 등은 이용자가 교묘하게 포장하도록 유혹하지요. 진솔하게 표현했다가는 손해본다는 인식마저 팽배져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은 별별 고민과 복잡성이 난무하지만 콘텐츠는 언제나 중요한 유일한 자산, 즉 자기 표현보다 자아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화를 명백한 의미에서 기업의 힘에 관한 영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보다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의 아름다움과 소박함이 중요합니다. 웅장함보다 겸손함이 우위에 있으며 결국 사랑은 무엇을 개조해서 될 일도 돈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영화니까요. 오늘은 1998년 모두가 새천년 꿈에 부풀어 있었던 때, 지금의 인터넷이며 SNS며 인공지능이며
문명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 새로운 기술 미디어에서 선남선녀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 You've Got Mail이었습니다.